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 공사계약서 작성 계속 강의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합이 어떤 경우에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즉 다시 말하면 공사계약 당사자는 조합과 시공자인데 둘 다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합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판결이 좀 언론에도 나오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했다가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공사로부터 당해서 그것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공사계약 해제 사유는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가 먼저 키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가 시공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인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합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합 운영비, 사업비 대여를 제때해주지 않아 조합 사무실 운영은 물론 사업 자체의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교체하려고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공사계약 해제를 조합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교재는 제 4권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사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22조,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이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을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죠. 먼저 1. 이 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기속 조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을이 잘못해가지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기속하는 조치가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흔히 하는 지체배상금입니다.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기촉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준공일자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계약 해제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 번째,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이거는 글쎄요, 입찰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모르겠지만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데 그때 가서 거짓 서류 제출했다고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계약 해제하는 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의 조합원 또는 영업계약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물론 이건 뭐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1, 2, 3, 4호에 따라 가지고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5.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왜 착공 빨리 안 하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한다고 자꾸 정당한 이유라고 뭘 댑니다. 그러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2주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되면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흔히 발생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 을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끔 생기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건설회사가 부도나 파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인데 이 경우를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금년 2023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돼 있는 준공기한인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두세 달 늦을 것 같다. 두세 달 늦을 것 같으니까 너 하지 마. 이런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착공이 늦어지고 지연돼 가지고 지금부터 하더라도 도저히 그 기간까지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아예 시작하지 말고 계약 해제하고 나는 다른 업체한테 맡기겠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죠? 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나 다 중단하고 공사계약 해제할 테니까 너 짐 싸들고 나가. 이거는 계약 해제 사유를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경비, 이주비 조달경비 및 이주비 대여 등의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죠.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꼭 붙어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사업경비하고 이주비 조달경비하고 이주비 대여를 안 해줄 만한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왜 계약 해제하느냐.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큰이 생기는 이유는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유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8호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9호까지 한번 제가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시공자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묻는 경우인데 1항 1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 보증금을 갑에게 기속시킬 경우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계약 보증금은 10조 1항에 따라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면 3천억짜리 상당 공사 계약인데 300억 원이고 1조 공사의 경우는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0억 원이나 300억 원이 다 몰수될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11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조항을 보면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금액의 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돈을 몰수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물론 조합에 유리한 조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몰수하도록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 자체의 30% 이상 몰수했을 경우는 이 문제가 있는 회사다. 회사가 있으니까 너 공사 그만두라 라는 걸로 좀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의 30%가 아니고 전체의 10%인 공사계약 보증금의 30%.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3% 정도 되겠죠. 3% 공사계약 금액, 총 공사계약 금액의 3% 이상 몰수할 경우는 너 좀 이렇게 되면 이윤도 안 남고 너 앞으로 하다 보면 몰수된 금액을 메꿔넣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넌 못 믿는다. 그만두라.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가장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매월 지급되는 조합 운영비를 시공자가 대여해 주지 않아
조합장 및 상근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비 대여 청구를 했는데 시공자가 대여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협력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안 될 때. 그리고 세 번째, 착공 후 잘 진행되던 공사를 갑자기 몇 개월씩 중단해 버릴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항, 2항, 3항을 공사계획 해제서에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인 1, 2, 3항은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잘 발생하지 않는 것만 9가지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쪽에 필요도 없는 사유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조합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보신 1, 2, 3인데 이 1, 2, 3을 반드시 공사계약 해제사유, 그러니까 의뢰기칙사유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넣어놨어요. 뭐냐면 8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리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까지 사업경비, 이주비 조달경비, 이주비 대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십시오. 2개월 정도까지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첫째, 그 회사가 돈이 없거나 둘째, 아예 애를 먹이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한테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이 안 됩니다. 설계비를 줘야 설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는 뭔 돈을 줘야만 그 다음에 하고 교통영화 평가든 뭐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안 주면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늦게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자꾸 딜레이 시켜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 조합 운영비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 운영비라는 것이 조합장, 그 다음에 상근 직원,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월급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회의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급을 안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죠? 야, 나는 월급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돈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합 상근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한 두세 번 월급을 못 받으면 거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조합을 폐락하기 위해서 일부러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조합장님이 진짜 재산이 별로 없는 분이다. 그리고 한 달 월급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3개월 안 주면은 그냥 월급 빨리 주십시오. 주면 내가 뭐든지 사인해 줄게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뭔가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좀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조합이 요구를 했는데 조합이 안 들어줘. 그러면 운영비를 살짝 중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로 만나가지고 사업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대기업차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래 가지고 안 주니까 이것만 하면 우리 줄게요. 라고 하면 2, 3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인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조합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를 자르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임원들 재산에다가 몇백억씩 다 가압류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엄포를 줘가지고 시공사가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의도하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안 줘가지고 지진하게 한다는 것은 첫째, 급여도 못 줄 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봤자 넌 공사를 제대로 할 회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안 줘가지고 지락지락 하면 우리는 용서 못한다. 딱 2개월 이상 안 주면 그 다음부터 해제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주라. 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10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 다음에 11번째가 기존 9호를 여기다 넣은 건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연속으로 2개월 중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공사를 중단하면 거기에 따른 공사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2개월 딱 멈추면 2개월 뒤에 그냥 딱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재 도입, 인건비, 현장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어떻습니까? 시공사도 손실이 발생해요. 예. 그런데 왜 이러느냐? 이러면 그 회사가 공사를 계속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회사 내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공사가 밑에 하청업체 돈을 안 줘가지고 하청업체들이 그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린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시공사를 잘라야 되고 제가 직접 자르는 소송에서 한 2, 3개월 만에 공사를 해제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야 돼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그러니까 조합 측의 공사계약 해제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가지고 오는 계약서 또는 조합의 초안을 잡을 때에 가능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더 있으면 넣으십시오. 넣어가지고 반드시 하죠. 그럼 시공사가 이거 넣지 마십시오 하면 야 니네들이 잘하면 되지 이걸 왜 이거 가지고 못 넣게 하느냐. 반드시 넣어라 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 지원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공자가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서로가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